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23년 상반기 장과 하반기 장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겠죠. 대략적으로 6월, 그게 뭐 7월까지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상반기 장에 우리가 두 개의 중요한 지표를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매매를 하다가는 나 혼자 외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증시가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신문들을 보시면은 경기 침체에 관한 확률, 경기 침체로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말들 정말 많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은행 파산도 이제 나오고 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시작이 은행 파산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이번에도 이 은행 파산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SVB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은행 전체에서 보면은 메이저급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의 은행이기 때문에 세계 투자사들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쇄 부도가 이제 무서운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CS가 터졌는데 뭐 스위스 정부에서 막아준다 해가지고 한숨은 돌린 상태이죠. 우리는 2008년도에 은행 파산 다음에 세계 경기 침체가 간 것을 겪었어요. 자, 그것은 중요한 경험이긴 하지만 무조건 똑같이 지금 당장 자산시장이 붕괴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린 2008년도 은행 파산도 겪었지만 그 경기 침체 다음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경기 침체를 부양시킨 경험도 있어요. 마침 이번에 증시가 하락을 하고 경기 침체 직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제일 늦게 문을 열었던 중국이 또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 이 경제와 증시는 좀 별개로 볼 필요도 있어요. 이 거시적인 경제로 본다면 이 침체로 향하고 있고, 지금 MZ세대는 소비세대다 뭐다 해가지고 뭐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수입차 지르고 골프 치고 오마카세 가고 뭐 즐기며 산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AI와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AI는 사무직을 대체를 할 거고, 로봇은 노동력을 대체를 할 거고, 드론은 배송을 대체를 할 거예요.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인건비까지 올랐으니 더 빨리 기업들은 이걸로 바꾸겠죠. 지금 젊은 층은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2008년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도 있고 IMF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더 많죠. 젊은 층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침체가 오면 어떡할 거냐, 대책이 있냐는 거죠. 침체가 왔을 때는 직장은 없어지고, 안 그래도 없어지는 직장에 AI 드롯은 덮치고 들어올 거고, 침체가 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해외여행 오마카세 먹을 게 아니라 만약에 침체가 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현금을 지금 필사적으로 모을 때예요.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리네 마네, 지금 뭐 멈췄다가 가네 마네, 이제 뭐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리네 마네 이런 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페드, 미 연방준비제도는 사람들이 가난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금리를 올리니까 은행이 파산하니 많이, 회사들이 돈 수급이 안 되니까 투자를 하니 많이 하더라도 그때마다 입 바른 소리로 달래주긴 하지만, 인플레 잡겠다고 2%까지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인플레 2%까지 잡겠다는 말 자체가 너도 나도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로 속도 조절하겠다, 또 좀 천천히 가자, 또 기대감 주고, 또 물린 사람들 그때 또 털어먹고, 상승하기 전에 사서 상승할 때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이 은행이 망하든 기업이 도산을 하든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 일반 개미들이죠. 직장도 잃고 자산도 붕괴를 하고 자산이 수축되고 망하는 국민, 망하는 개미가 많아야지만 지금 이 자산 시장에 끼어 있는 거품을 덜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빚도 청산을 할 수가 있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증시는 조금 별개로, 증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심리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럼 이 증시에서 앞으로 상승 기대감이 크냐, 하락 기대감이 크냐를 봐야 되겠죠. 경제 침체가 오니 많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니 많이, 이런 하방에 대한 기대감, 중국이 한번 막아줄 거야,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상승의 기대감, 어디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상반기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결정을 하겠죠.
경제는 중요한 거예요.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정말 중요한 거고, 침체가 온다 그러면 지금 소비를 줄이고 긴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긴축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자산 폭락이 오고 난 다음 그때가 기회가 되겠죠. 그 기회를 위해서 지금 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증시는 침체가 온다고 해서 그냥 일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대감이 온다면 반등도 나왔다가 그 기대감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실망감이 나오면 다시 폭락하는 요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반기에 지금까지 소비를 닫아놨던 중국이 소비를 풀면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중국에서 소비를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가 엉망인데 반도체를 좀 많이 사주지 않을까? 디스플레이가 엉망인데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사주지 않을까? 막상 중국이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뭐 어느 정도는 성과는 나오겠죠.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증시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기대보다는 리오프닝 효과가 적다 하면은 조금 상승하다가 어쨌든 이 불안감보다 기대감이 더 형성되어서 상반기 상승장이 온다면은 하반기는 하락장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자,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은 어느 순간 결과가 나오고 중국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어느 정도 됐다. 뭐 2분기, 3분기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기대감은 끝났고 이제 그 다음 기대감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기대감이 없다면 경기 침체와 함께 다시 폭락을 하는 수순을 밟겠죠. 이렇게 폭락할 때 자산을,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전에 벌어놨던 거 다 잃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중국 증시 지금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증시는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다음 급등장에서 상승률이 정말 적었어요. 여기서 보면 30%대, 40%대. 미국 나스닥은 코로나 다음에 상승장까지 150%가 올랐어요. 중국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억눌렀죠.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기대감으로 한번 폭발이 온다면 우리 증시로 덩달아서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좀 요렇게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요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요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내주는지 이탈을 하는지 위로 돌파를 해주는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 특히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크게 보면은 급락 다음에 상승, 여기 지지, 하락, 상승하고 여기 매물대 들어와주고 난 다음에 요런 고점대가 생겼죠. 작년 7월부터 만들어진 장기간의 고점대를 지금 갑자기 급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서 한 곳에만 자산이 가지는 않아요.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고 급등을 했다는 것은 자산시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역시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크다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 물론 상승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조정,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상승했으니까 또 상승에 대한 조정도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전 고점 때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를 좀 지켜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지켜내고 난 다음에는 상승 조정, 저점을 올라간 추세, 고점을 올라간 추세가 나온지를 보면은 이 자산시장, 암호화폐든 주식시장이든 다 합해서 이 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을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암호화폐가 먼저 꺼지고 주식시장이 꺼지고, 암호화폐가 먼저 오르고 주식시장이 오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지켜내고 상승 추이를 만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지 빠질지를 유추 정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위험한 것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 다음 달, 다다음 달,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무조건 빠질 거야 라고 맹신을 해버리고, 다음 주부터 다음 달,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해서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무조건 맹신을 해버리면은 자기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갔을 때는 본인만 외톨이가 될 거예요. 경제 상황도 보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상반기에 꼭 체크해야 될 것이 중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면서 지수에서 특이점, 방향성이 좀 나올 때 또다시 지수 브리핑 때 방향성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